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어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와 표현은 병원, 증상, 치료예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 병원. 사진을 보세요.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모두 과가 붙었어요. 발음은 과로 발음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요. 그때 여러분이 아픈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는 병원이 달라요. 그 병원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요. 그때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말해요. 오늘 병원에 대한 단어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의 신체 또는 얼굴에 있는 각 부위들의 어휘들을 복습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머리, 손, 팔, 배, 목, 가슴, 허리, 다리, 발, 눈, 코, 귀, 입. 우리가 보통 코, 귀, 입. 이렇게 세 군데는 이, 비, 인후 라고 하는데 이는 귀라는 뜻이고 비는 코라는 뜻이고 인후는 입 안에 여기 목구멍 목구멍을 인후라고 말해요. 이 이비인후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 가요?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어디에 가요? 내과. 따라하세요. 내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요. 이렇게 배가 아파요. 그럼 내과에 가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안하고 같은 뜻이에요. 어디에 가요?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어디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따라하세요. 치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요. 여기서 치는 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가요?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어디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어디에 가요? 안과. 따라하세요. 안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가요. 안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아파서 안과에 가요. 이렇게 눈이 아플 때 넣는 약, 이 약은 안약이라고 해요. 어디에 가요?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어디가 아파요? 목. 기침을 해요? 목이 아파요?
이비인후과. 여러분 기억해요? 이비인후과? 따라하세요. 이비인후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가요. 여기에서 목은 입 전체의 목이 아니고 목구멍을 이야기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가요. 우리가 배웠어요. 이, 귀의 뜻이에요. 비, 코의 뜻이에요. 인후,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귀, 코, 목구멍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이 이비인후과예요. 어디에 가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어디가 아파요? 발이 아파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팔이 아파요. 어디에 가요? 따라하세요. 외과. 정형외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다리가 부러져서 정형외과에 가요. 팔을 다쳐서 정형외과에 가요. 외과는 내과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이 아파요. 내과에 가요.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몸의 다리, 팔 같은 곳이 아파요. 그러면 외과에 가요. 내는 안이라는 뜻이고 외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외과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특히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을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요. 부러지다. 이렇게 뼈가 있어요. 뼈가 부러지다. 다치다는 이렇게 팔이 있을 때 상처가 났어요. 그럴 때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럴 땐 그냥 다치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요. 팔 또는 다리를 다쳐요. 잘 보세요. 이때 부러지다는 이가 부러지다. 다음 을을 다치다 라고 써요. 이럴 때는 정형외과에 가요. 기억하세요. 내과, 외과는 반대말이에요. 어디에 가요? 사진을 보세요. 뭐 해요? 지금 수술해요. 눈의 수술을 해요. 어디에 가요? 성형외과. 외과 앞에서 배웠어요. 밖에 보이는 부분을 치료하는 병원을 외과예요. 그런데 특히 성형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꿔주는 것을 말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쌍꺼풀 수술을 하러 성형외과에 가요. 보통 성형외과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코가 부러졌어요. 뼈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거나 새롭게 고치는 것을 하는 곳을 성형외과라고 해요. 보통 한국에서는 쌍꺼풀 수술을 하러 성형외과에 가요. 쌍꺼풀 뭐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없이 외꺼풀이에요. 하지만 쌍꺼풀은 여기 이렇게 요거는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쌍꺼풀 수술 많이 해요. 성형외과 이해해요? 그래서
외과는 여러 가지 외과가 있어요. 그 중에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그다음 이렇게 뭔가 얼굴이나 어떤 특정 부위를 새롭게 만들거나 고칠 때 성형외과. 이해해요? 어디에 가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디에 가요? 산부인과. 따라하세요. 산부인과. 여기서 부인이라는 건 여자를 얘기해요. 보통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을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산부인과는 보통 여자들이 다니는 병원이에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요. 임신을 하다, 이렇게 아이를 가지다가 임신을 하다예요. 여러분이 임신을 했어요. 또는 아이를 낳아요. 그럴 때 산부인과를 가요. 또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난소 또는 여기는 자궁이라고 하고 이거는 난소라고 해요. 이렇게 자궁이나 난소가 아파요. 그럴 때 산부인과에 가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팔이 부러졌어요. 목이 아파요. 아이들이 아파요. 어디에 가요? 따라하세요. 소아과. 소아라는 뜻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은 아이들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을 소아과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가요. 산부인과, 소아과 이해해요? 두 번째 어휘, 증상. 따라하세요. 기침, 두통, 배탈, 재채기, 콧물. 발음은 콧물이라고 해요. 다시 읽으세요. 콧물, 열. 이 어휘들은 여러분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물어볼 때 어디가 아파요? 하고 질문해요. 사진을 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따라하세요. 기침.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기침이 나요. 기침이 나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침이 나다라는 동사와 같이 사용해요. 재채기. 따라하세요. 재채기.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재채기가 나요.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자주 해요. 재채기도 나요 동사와 같이 사용해요. 재채기는 재채기예요. 기침과 재채기는 달라요. 기침은 보통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해요. 재채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때 재채기를 해요. 여기서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럴 때 재채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기침, 재채기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요? 어디가 아파요? 따라하세요. 두통. 여기서 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통, 아파요 라는 아프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두통은 머리가 아파요 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었어요. 두통이 있다 라고 말해요.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같은 뜻이에요.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같은 뜻이에요. 많이 아파요. 심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같은 뜻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배탈. 따라하세요. 배탈. 배. 배는 우리 배예요. 탈. 탈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배탈 또는 우리가 복통이라고도 해요. 복통은 복, 배라는 뜻이고 통,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복통, 배가 아프다. 배탈과 보통은 비슷한 뜻이에요. 복통은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모든 배가 아플 때 복통이라고 해요. 하지만 배탈은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배에 탈이 났어요. 그걸 배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통이 배탈보다 의미가 더 큰 의미예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탈이 나다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배탈이 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배탈이 나서 집에서 쉬었어요. 이렇게 배탈. 여러분이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꾸룩꾸룩꾸룩꾸룩 배탈이 났어요. 그리고 복통.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배가 아파요. 맹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또는 배 안에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아파요. 모두 복통이라고 해요. 하지만 배탈은 어떤 상한 음식, 나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탈이 나는 것을 배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통과 배탈, 복통의 의미가 더 커요. 기억하세요. 어디가 아파요? 사진을 보세요. 남자가 코를 풀어요. 추워요. 그런데 얼굴이 빨개요. 콧물. 따라하세요. 콧물.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콧물이 흘러요. 코에서 나오는 물에서 콧물이에요. 그래서 흐르다라는 동사와 같이 사용해요. 열. 따라하세요. 열.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열이 나요. 나다와 같은 나다 동사를 사용해요. 우리 나다 동사를 사용하는 단어들 다시 볼까요? 기침이 나다. 재채기가 나다. 열이 나다. 이렇게 기침열,
이것들은 모두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나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다 라고 말해요. 콧물 어때요? 여러분 언제 콧물이 흐르고 언제 열이 나요?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 그렇죠? 감기에 걸렸을 때 대표적인 증상이 콧물이 나요, 열이 나요, 또는 기침이 나요. 그쵸?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분의 증상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휘, 치료. 따라하세요. 감기약, 소화제, 수술. 이 어휘들을 예문과 같이 공부해 볼까요? 무엇을 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거나 아니면 주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치료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치료.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병을 치료했어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파서 병이 났어요. 이때 그 병을 치료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무엇을 해요? 따라하세요. 수술.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여러분이 병이 있어요. 그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병, 암처럼, 영어로 cancer, 암처럼 아주 심각한 병은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 여러분, 수술은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수술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 약을 먹어요. 또는 주사를 맞아요.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해요. 이해해요? 무슨 약을 먹어요? 따라하세요. 감기약.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약인데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말해요. 무슨 약을 먹어요? 따라하세요. 소화제.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배탈이 나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샀어요. 소화제. 소화제는 소화하는 것을 돕는 약이에요. 보통 배탈이 났을 때 소화제를 먹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때 소화제를 먹어요. 또는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 그럴 때도 소화제를 먹어요. 여러분, 감기약, 소화제 이해해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사진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대답하세요.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가야 할 병원을 말하세요. 병원의 이름을 말하세요. 1번, 어디에 가요? 배가 아파요. 어디에 가요? 내과에 가요. 2번, 이가 아파요. 어디에 가요? 치과에 가요. 3번,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어디에 가요? 안과에 가요. 4번, 발이 부러졌어요. 발이 부러졌어요. 어디에 가요? 정형외과에 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의 이름 기억해요? 사진을 보고 알맞은 표현을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아파요. 여러분의 증상을 말하세요. 1번,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기침. 기침이 나요? 기침을 해요. 2번, 어디가 아파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3번, 어디가 아파요? 배탈.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났어요. 4번, 어디가 아파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다. 열이 나다. 두통이 있어요. 배탈이 나요. 나다. 근데 보통 배탈이 났어요 라고 말해요. 또는 기침을 해요 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증상을 말할 수 있어요? 더 연습해 볼까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먹는 약이 감기약이에요. 2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머리가 아프다. 두통. 3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배탈이 나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샀어요. 배탈이 난 것을 치료할 때 소화제를 먹어요. 4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술을 하다. 5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자주 해요. 기침, 재채기 달라요. 기침은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을 해요. 하지만 재채기,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해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 이해해요?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